저도 우유만 먹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 아이 성장판을 닫고 있었다는 걸 알고 정말 피눈물이 났어요. 키는 무조건 유전이다. 우유만 많이 먹이면 장땡이다. 부모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이 상식, 과연 진짜일까요? 또래보다 유독 작은 아이의 영유아 검진 결과지를 보면서 도대체 왜 안 클까? 수십만 원짜리 영양제라도 빚내서 먹여야 하나? 소갈이 하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저는 요리엔 영 소질 없는 요똥 엄마라서 늘 죄책감이 큽니다. 남들처럼 매일 우유 챙겨주고 배부르다고 울먹이는 아이 붙잡고 한 입만 더 먹어야 키 크지라며 억지로 먹이곤 했어요. 비싼 키 영양제 결제창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유산균이나 비타민 같은 일반 영양제만 먹이는 제 자신이 미안하고 불안하기도 했어요. 저는 대단한 의사나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또래보다 작은 우리 아이의 검진 결과지를 마주한 순간 제대로 관심을 갖고 아이 발달과 식단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깐깐하게 자료를 찾아내며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아이 키우겠다고 억지로 먹였던 우유와 고봉밥이 오히려 우리 아이의 혈당을 흔들어 성장판을 일찍 다치게 만드는 원인이었던 걸요. 오늘 영상에서는 비싼 클리닉이나 영양제 없이 집에서 식단만으로 우유보다 10배 더 강력한 효과를 내는 키 성장 비밀 3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전문의들이 강조하는 혈당의 비밀부터 세포 대사력을 깨우는 진짜 원리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부모님들은 우리 애가 밥을 이렇게 뚝딱 비우니 다 키로 가겠지? 라며 기대하시지만 정작 아이의 몸속은 과도한 정제 탄수화물과 당질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혈당 스파이크가 치솟고 있습니다. 에너지는 차고 넘치는데 영양소는 텅 빈, 푸느 속의 영양 빈곤 상태가 지속되는 겁니다. 이렇게 늘어난 체지방은 부신 호르몬 환경을 완전히 교란시키고 결국 성장판의 시계를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돌려 키가 클 수 있는 아까운 시간들을 가차없이 잘라버립니다. 첫 번째 키 성장 치트키는 단순히 많이 먹이는 게 아니라 영양소가 세포 속으로 100% 흡수되는 몸, 즉 세포 대사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의 성장은 성장 호르몬과 인슐린 호르몬의 치열한 시소 게임입니다. 흰 쌀밥, 떡, 빵, 그리고 우유 속에 가득 들어있는 유당은 몸에 들어오는 즉시 혈당을 수직 상승시킵니다. 의학적으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면 몸은 이를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폭발적으로 품어내게 됩니다. 문제는 혈중의 인슐린 농도가 높게 유지되는 동안에 우리 몸에서 나와야 할 성장 호르몬 분비가 문자 그대로 올 스톱 된다는 점입니다. 인슐린이 그 길목을 꽉 막고 앉아 에너지를 전부 체지방으로만 쌓아버리는 거죠. 살이 다 키로 간다 하는 옛날 말 이젠 잊으셔야 됩니다. 체지방이 늘어나면 성장판만 일찍 다칠 뿐입니다. 과거에 굶주렸던 시절에는 우유가 영양 공급원이자 부의 상징이었기에 키 성장과 상관관계가 있어 보였을 뿐 모든 영양이 과잉된 지금은 우유가 키를 키운다는 학술적 근거가 어디에도 없어요. 오히려 소화력이 약한 유당 불내증 아이에게 우유를 강요하면 장내 미세 염증만 일으켜 대사력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불필요한 정제 탄수화물을 덜어내고 혈당을 잔잔하게 관리해주는 것이 진짜 열쇠입니다. 유제품이 꼭 필요하다면 유당이 발효 과정에서 제거된 자연 치즈나 설탕이 단 1%도 섞이지 않은 그리스식 무가당 요거트로 대체해주세요. 두 번째 치트키는 부모님들이 금지 요괴처럼 여기시는 식재료들의 환상을 깨는 것입니다. 흔히 시금치를 억지로라도 먹여라, 매일 한우를 구워 먹여라 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죠? 식품 영양학적으로 시금치에 들어있는 철분은 식물성 비햄철입니다. 이 식물성 철분은 우리 아이들의 연약한 장벽에서 흡수되는 비율이 고작 5% 미만으로 매우 처참합니다. 100을 먹여봐야 몸속에 들어오는 건 5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시금치에 들어있는 옥살삼염이라는 식물성 독소는 장 기능이 완성되지 않은 영유아 아이들이 과다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장벽에 상처를 내고 만성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시금치 먹이느라고 아이와 진을 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비싼 한우 소고기는 어떨까요? 돼지고기나 닭고기, 달걀에 비해 키 성장에 특출나게 우월하다는 연구 결과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평균 신장이 가장 큰 네덜란드 국민들은 소고기보다 돼지고기를 더 많이 소비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린이집 급식위원장으로 활동할 때 한정된 예산 안에서 영양 흡수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매일 밤 엑셀을 두드리며 실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찾아낸 진짜 정답은 한우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가성비가 훌륭한 호주산 냉동 목초 소고기나 양질의 돼지 앞다리살 살코기를 번갈아서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의 햄철은 식물성에 비해 흡수율이 3배 이상 높고 아연이 풍부합니다. 매일 식탁 위 밥량은 딱 한 숟가락 줄이는 대신에 양질의 돼지고기나 목초 살코기를 한 점 더 얹어주세요. 그것이 아이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비밀은 많은 부모님들이 완전 놓치고 있는 대목이자 주방에서 지킬 수 있는 뇌와 뼈의 동시 성장 비밀입니다. 진짜 성장은 뼈와 함께 뇌세포막이 균형 있게 자라는 것에서 완성됩니다. 우리 인간의 뇌 조직 성분은 물을 제외한 실제 조직의 무려 60%가 기름, 즉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는 동안 신체 뼈만 늘려놓고 두뇌 세포막을 형성할 양질의 기름을 공급해주지 않으면 성장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뇌 세포막을 부드럽게 만들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는 최고의 연료가 바로 불포화 지방산인 DHA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챙기겠다고 대형 생선이나 고가의 오메가3 알약을 사서 먹이시는데요. 대형 생선은 먹이사슬 위쪽 단계에 있어서 수은이나 미세 플라스틱 같은 중금속 축적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낸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방법이 바로 먹이사슬 최하단에 위치한 잔멸치입니다. 중금속 축적량이 거의 제로에 수렴하고 칼슘은 물론 천연 오메가3 지방산과 동물성 미네랄이 통째로 배합되어 마트에서 한 봉지 사면 매끼 단돈 1,000원도 안 듭니다. 특히 매일 아침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등원 준비 시간, 아이 밥 먹이느라 전쟁 치르다가 결국 타협하고 시리얼 같은 초가공 식품 먹여서 보내시는 분 많으시죠? 그런 가공식품의 당류가 오히려 아이 성장판을 일찍 다치게 합니다. 대신 딱 5분만 투자하세요. 마른 프라이팬에 잔멸치 반 스푼 가볍게 볶아서 비린내만 날려주고 풍부한 냉각착 들기름 똑 떨어뜨려 동글동글 주먹밥 3알만 묻혀서 입에 쏙 넣어주세요. 등원길 차 안이나 유모차 안에서도 받아 먹기가 편합니다. 바쁜 아침, 아이의 뼈와 뇌를 동시에 키우는 가장 강력한 실전 방법입니다. 세계 최장신 국가로 명성이 자자하던 네덜란드에서도 최근 아이들의 평균 신장이 오히려 1cm가량 줄었다는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원인은 딱 하나. 신선한 채소와 천연 미네랄 섭취는 줄고 패스트푸드가 늘어나 최지방 가잉으로 성장판 시계가 너무 빨리 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유튜브나 SNS에 떠도는 100점짜리 완벽한 유기농 신화에 매몰되어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영리하게 지켜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80점짜리 주방이 결국 우리 아이들의 숨은 키를 키워냅니다. 오늘 저녁 식탁 위에서 불필요한 흰 쌀밥 한 숟가락, 우유 한 컵을 과감히 덜어내고 그 자리에 가성비 좋은 고기 한 점, 신선한 야채 한 젓가락, 고소한 잔멸치 반 스푼을 올바른 방법으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함께 고민 나고 답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